헐거워서 그래 지금. 아니에요. 그러면 아니야, 돼. 다 대현 형이 알아서 해주실 거야. 봐, 지금 우리 토를 빛을 줘. 전기를 만지고 있잖아. 드디어 우리 구독자 100명이야. 다 우리 여러분들이 다 사돈의 8촌까지 팔아준 덕분에 그 덕분에 됐어요. 혹시 이거 보고 계시는 분 많이 중에 들었다. 네 이거 보고 계시는 지금 분들 중에서 혹시 저희 이 멤버들과 관련 없는 분이라면 정말 네 너무 감사드립니다. 이벤트 안 해요? 해요. 무슨 이벤트예요? 미드리 트래시 교재 보내주기? 아니야. 표정 그렇게 하지 마세요. 알겠습니다, 이거 여러분. 하면 돼. 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희 유튜브가 네 저희가 이제 피드백을 좀 받았는데 아무래도 조금 자유롭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가 많이 나와서 그래서 지금 이렇게 좀 자유로운 공간에서 이렇게 진짜 자유로워요. 여기 왜냐면 전기세 고지서 있거든요. 고지서가 여기 있어요. 네. 그래서 드디어 오늘 네. 주제는 뭔가요? 오늘의 주제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가짜 뉴스입니다. 가짜 뉴스. 드디어. 네, 드디어 왔어요. 가짜 뉴스가. 사실 가짜 뉴스 하면은 여러분들도 이제 너무나 잘 알잖아요. 방송통신위원장 후보분께서도 뭐 가짜 뉴스 전쟁을 하겠다 이런 얘기 했었고 문재인 정부 전쟁하겠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다 뿌리채 뽑겠다 이런 얘기. 근데 지금까지 왜 가짜뉴스로 다루지 않았어요? 왜냐면 제가 준비가 안 됐어요. 제가 좀 준비가 덜 됐었습니다. 가짜뉴스 해보고 싶다는 생각 진짜 많이 들었는데요. 제가 요새는 이제 미디어 리터러시 강의를 나가거든요. 원주도 나가고 뭐 홍천도 나가고 나가면서 좀 정리가 됐어요.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먼저 말씀을 드릴 건 어떤 게 있냐면 제일 중요한 건 가짜뉴스라는 용어에 대해서 먼저 아셔야 하는 건데요. 근데 아마 아실 겁니다. 그냥 뭐 교묘하게 이제 신뢰성을 가진 듯한 뉴스 형태의 그런 조작된 정보 뭐 이 정도로 알고 계실 텐데 그래서 지금 많이 논의되는 것 중에 하나가 가짜뉴스라는 단어를 바꾸도록 하자 이런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고 가짜뉴스 대신 어떤 단어를 사용하면 좋을까요? 가짜뉴스 대신에 사용하면 좋은 단어는 허위 정보예요. 허위 정보. 허위 정보라는 단어를 써야 합니다. 왜냐면 그 가짜뉴스를 쓰면 안 되는 이유가 어떤 것들이 있냐면 앞에 말했던 것처럼 뉴스의 형태를 띠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혼란스러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짜뉴스는 아니고 그냥 뭐 찌라시 정도로구나 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게 첫 번째 이유입니다. 가짜뉴스는 뉴스의 형태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허위 정보라는 말을 사용해야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게 있냐면 그 가짜라는 단어에서 오는 가벼움이에요. 가벼움. 그 가벼움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몰래카메라 그리고 불법 촬영물 이야기할 때 몰래카메라 하면 뭔가 예능, 재미 이런 것들이 생각이 나잖아요. 근데 불법 촬영물, 불법 딱 듣는 순간 뭔가 굉장히 범죄를 연상시키는 하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드는 것처럼 가짜 뉴스라는 말을 들으면 마치 가짜니까 그냥 뭐 예시를 들면 여러분 가짜 돈 하면 무슨 생각 드세요? 게임머니? 그렇죠. 부루마블 머니 뭐 그런 거 생각나잖아요. 그렇죠? 가짜 돈 하면 부루마블 생각나는데 위조 지폐는 뭔가 굉장히 그쵸? 범죄가 생각나는 거랑 똑같잖아요. 그래서 가짜 뉴스라는 것이 그냥 가짜라는 단어의 그 가벼움이 사람들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냥 뭐 재미 이렇게 느낄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단어들은 지양하는 편이 좋습니다. 당연히. 그럼 이런 생각이 드실 거예요. 그럼 왜 가짜 뉴스라는 단어를 그간 써왔을까? 그러니까 예전에는 SNS에서 이런 정보들이 퍼질 때 뉴스 형태를 굉장히 많이 띄웠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가짜 뉴스라는 말이 적합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워낙 많은 SNS들이 있고 특히나 익명을 전제로 하는 SNS라거나 뭐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사람들이 뉴스 형태를 띠지 않고 그냥 대충대충 만들어서 보내는 거죠. 근데 그게 또 그 시류와 맞게 되면 굉장히 자극적으로 다가오고 공식력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들이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네. 이게 미디어 리터러시가 필요한 이유예요, 여러분들. 뭐 보면은 예전에 한번 저희 그 일본 불매운동에서 이야기 나왔을 때도 이런 이야기가 한번 돌았습니다. 유니클로 본사에 있는 뭐 지인한테 들은 이야기인데 회의에서 한 본부장 일본인이 한국인의 의지는 길게 가지 않을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했다고 이렇게 나와 있어요. 자, 그 유니클로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은 그 가짜 그런 이야기들이 허위 정보가 기사까지 났어요. 본부장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고 하면서 근데 어떤 언론사에서는 그거에 대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했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에 대해서는 어떤 것들이 있었냐면 뭐 회의에서 본부장이 이야기한 게 아니고 실제로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최고 재무자가 그런 얘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런 매출의 하락이
장기적으로 가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해요. 근데 내용은 비슷한데 어차피 상관없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는데 전혀 다르죠. 네, 누가 만약에 어디 가서 야 내가 어디서 들었는데 그 뭐 본부장이 뭐 그런 얘기를 했대, 뭐 한국인의 의지는 규격하지 않는다고 라고 했을 때 누가 만약에 그걸 어디서 봤어? 라고 묻는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뭐라고 하실 거예요? 인스타그램에서 봤다고? 네, 인스타그램에서 봤다고? 트위터에서 봤다고? 그죠? 내가 자주 하고 있는 커뮤니티에서 봤어. 말도 안 되죠. 네, 그런 건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구분해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능력인 거죠. 제일 중요한 거는요, 그런 허위 정보, 어떤 정보를 받아들였을 때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확인하려고 노력하는 끈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 제가 미디어 리터러시 할 때 꼭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최근에 제가 봤던 것 중에 트위터에서 한번 한국 야쿠르트, 그 야쿠르트를 하시는 그 직원분들이 대부분 이제 어머님들이 많으신데,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그분들에 대해서 뭐 처우가 좋아졌다고 생각했지만 알고 보니 거기 뭐 렌트 이렇게 해가지고 그 끌고 다니는 전동카 이런 것들이 전부 다 개인의 사비로 나가는 것이다, 이런 찌라시가 엄청나게 돌았습니다. 근데 그런 가짜뉴스에 대해서 이제 한국 야쿠르트가 공식적인 이야기를 했죠. 그런 건 다 거짓말이고 소정의 이용료가 있지만 어떤 전동카를 사용한다거나 혹은 AS 이런 건 대부분 무상으로 자기네들이 해결해준다, 이렇게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재밌는 사실은 뭐냐면은 무상 지급을 했다는 그 해명이 나오기 전에 나왔던 모두 다 사비로 부담한다 그런 글들은 리트윗이 1000몇 개가 됩니다. 근데 실제로 한국 야쿠르트에서 해명했던 글은 리트윗이 100개 정도밖에 안 되는 거죠. 예전에 그런 말이 있잖아요. 무언가 사람들을 선동하기 위해서는 그냥 단 한 줄의 문장이면 되지만 그것을 반박하기 위해서는 수천 개의 자료가 필요하다. 그리고 네가 그 자료를 준비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은 선동되어 있다. 이런 이야기가 있죠. 가짜뉴스 형태에는 어떤 정보가 있어요? 사실 가짜뉴스, 그러니까 허위정보라고 하세요. 아시겠어요, 선생님? 네. 네, 허위정보. 네, 허위정보의 형태는 사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첫 번째는 허위정보가 있죠. 그러니까 뭔가 공식력이 있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뿌려지지만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곡을 한다거나 조작된 정보입니다. 근데 사실 이 허위 정보라는 것들이 뭐 경찰이나 뭐 한국언론진흥재단이나 각각 정의가 다르지만요, 기본적으로는 사실인 것처럼 보이게 공신력을 얻어서 허위 또는 조작되고 왜곡된 정보를 이야기합니다. 그 두 번째는 오보가 있어요. 오보. 그 외 신문이나 방송사에서 잘못된 그런 기사나 혹은 그런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을 이야기하는데 사실 오보가 제일 무서워요. 왜냐면 오보라는 건요, 정말 공신력 있는 그런 언론사에서 만약에 제공을 하게 되면, 오보를 이렇게 보이게 되면 사람들은 그걸 믿게 된단 말이죠. 네, 그래서 사실 정말 허위 정보보다는 오보라는 말이 더 무섭게 느껴질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리고 찌라시, 다들 아시죠? 찌라시는 근데 약간 허위 정보랑 비슷한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데, 찌라시 같은 경우는 좀 더 그런 게 있어요. 믿으면 믿고 말면 말고 이런 게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은 거의 공신력이 없습니다. 사실을 바탕으로 되어 있지 않아요. 조금만 보면 알 수 있어요. 가짜뉴스를 그러면 어떻게 구별할 수 있나요? 사실 가짜뉴스를 구별하는 방법은 조금 어려워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좀 하냐면요, 사실과 의견을 좀 분리해서 보는 습관을 많이 들이도록 해요. 네. 네, 사실과 의견을 조금 분리하는 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어떻게든 언론사나 방송사는 기사를 낼 때 자기들의 의견을 담아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론사마다 성향이라는 게 있잖아요. 뭐 정치적 성향이든 간에 어떤 뭐 그 수익 구조에 보면 분명히 성향들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사에는 반드시 기자 혹은 더 나아가서 그 언론사의 성향이 담길 수밖에 없게 되는데, 그런 것들을 배제하고 정말 사실들만 보려고 노력을 한다는 거죠. 그냥 지금 이러이런 게 논란이 되고 있구나, 이렇게 되고 있구나, 이런 사실들만 보는 거죠. 거기서 의견이라고 한다면 대부분 여러분 그 왜 인터넷 기사의 특징 중에 하나가 마지막에 이러한 사실을 접한 네티즌들은 이러한 반응을 보였다, 이런 것들은 특히나 조심하셔야 돼요. 그게 맨 끝에 있어 사람들이 그냥 보면서 웃어 넘길 수도 있는데, 오히려 그런 것들이 내 머릿속에서 다른 사람들은 이런 생각을 갖고 있구나, 이 내용에 대해서 뭐 이렇게 생각하고 있구나 하고 조금 뇌리에 들어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의견을 구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면 그런 허위 정보를 피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런 노력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은 어떤 게 있냐면,
허위 정보와 가짜 뉴스를 구분하는 당연히 리터러시를 가져야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끈기 있게 그 정보를 끝까지 찾아봐서 이것들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확인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강의 들어야 된다는 얘기를 그렇게 아, 네네. 저희 강의를, 맞아요. 아, 그 얘기를 원했던 거야? 아, 알았어. 뭔 얘기냐면, 온미디어를 많이 구독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피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인식해야 되는 건 어떤 거냐면, 어떤 기사든 뉴스든 다 목적이 있다는 걸 알아야 해요. 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언론사마다 뭐 성향이 각각 있고 하니까, 그거에 맞게 똑같은 사실이라도 자신들의 의견을 그거에 맞게 올리거나 기사를 올리거나 하는 건데, 그런 사실을 먼저 인지하고 있다면 그런 뉴스들을 좀 피할 수가 있어요. 어떤 정보를 보더라도 의심하고 계속 경계를 하면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요새는 특히나 많은 사람들이 언론사를 만약에 뭐 보게 된다면 하나만 보게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있는 언론사 뭐예요? 유튜브죠. 그죠? 유튜브 맹신하시잖아요. 유튜브,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트위터 여러분들이 맹신하고 있는 언론사 아닙니까? 맞죠? 네. 좋아요.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근데 여러 개를 보셔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 개를 보라고 해서 내가 난 트위터 봤으니 이번에 페이스북 보고 인스타그램 봐야지 이게 아니고 여러 시각에서 그 사실을 조명한 것들을 많이 봐야 한다는 얘기예요. 네. 뭐 여러분들이 유튜브 많이 좋아하시고 그러니까 네. 그리고 온미디어도 많이 좋아하시고 하시는데 네. 한 가지만 자기가 보고자 하는 한 가지만 계속해서 보게 되면 그거에 맞게 자꾸 이 성향권들만 계속 볼 수 있게 됩니다. 계속 보게 돼요. 이런 걸 확증 평형이라고 많이 하는데요. 특히나 가장 무서운 게 요새는 유튜브도 그렇고 뭐 많은 SNS들의 알고리즘 자체가 내가 예를 들어서 온미디어, 미디어 리터러시에 관심이 있다면 나의 그 유튜브 창은 전부 다 미디어 리터러시로 메꿔지게 됩니다. 그렇게 영상을 추천해 줘요. 다들 아실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뭐 그런 시청 기록들을 삭제한다거나 주기적인 그런 리셋을 통해서 그런 확증 평형을 최대한 멀리할 수 있는 게 가장 중요하죠. 여러분들 허위 정보를 방어하기 위해서는 제일 중요한 건 정보에 대한 관심을 끝까지 두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시각의 많은 정보들을 또 한 가지 사실을 가지고 다양한 시각으로 펼쳐져 있는 기사들이나 뉴스들을 꼭 찾아볼 것. 그리고 세 번째는 확증 평형을 막기 위해서 여러분들의 디지털 식습관을 계속해서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것. 이겁니다. 제가 요새 학부모 미디어 교육을 가면 그런 걸 많이 물어보세요. 검색하는 방법. 요새는 또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중요하더라고요. 잘 검색하는 방법에 대해서 나와 있더라고요. 약간 팁을 드리면 나온 김에 키워드 위주로 검색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문장이 떠오르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미디어 리터러시가 왜 중요한가? 라고 했을 때 이걸 어떻게 검색하실 건가요? 어떻게 검색하실 거예요? 미디어 리터러시의 중요성? 중요성 어떻게 검색하실 거예요, 선생님? 안 검색하실 거예요? 네. 사실 뭐 단어로 키워드로 추리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 이유 이렇게 검색하셔도 괜찮을 거고요. 마찬가지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디어 리터러시 중요성 이렇게 검색하시면 나오겠죠. 근데 또 하나 중요한 건 나중에 얘기 드릴게요. 구독하세요. 지금 몰라서 피하는 거예요. 아니요. 저 알고 있습니다. 제 교재에 쓰고 있어요. 네, 확실합니다. 진짜요. 네, 여러분들 오늘 이제 허위 정보, 가짜 뉴스라는 말을 사용하면 안 되는 이유도 알아보고 그것을 조금 방어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도 알아보고 사례들도 좀 알아보고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렇게 좀 즐거운 분위기로 이야기를 해서 좀 이렇게 뭐 스튜디오도 바꾸고 막 이랬는데 또 즐거웠어요. 즐거웠어요? 네. 네, 얘기하다 보면 굉장히 좀 무거워지는 것 같아. 다음에 또 추천해줄 장소가 있을까요? 저희 선생님네 집은 어떠세요? 네. 너무 좋아하시네요. 네, 너무 좋아하셔서 할 말이 없습니다. 네, 여러분들 오늘 뭐 수업이라고 하기에는 조금 그렇고 수업은 수업이지만 오늘 제가 전달해드릴 내용은 다 여기까지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그 시간까지 모두들 안녕.